예를 들면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 비용 보장된다는 거예요. 또 위내시경 하다가 용종 발견돼서 제거한 비용, 그것들 보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 보장되지 않는 것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좀 걸려가지고요. 아직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비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장이 되나 아니면 보장이 안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에서 혼동하기 쉬운 실손 보장 항목 5가지를 좀 정리해 놨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상식으로 좀 잘 알고, 혹시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험금 청구를 안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험금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아직 3년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꼭 보시고 앞으로 병원 가실 때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질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이수미 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 수술이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건 줄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도 설명할게요. 또 사업가 박창수 씨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실손에서는 건강검진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가 검진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의사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는 보장을 한다. 그 내용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이런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면 또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 가입이 잘 됐으면 보험금 청구를 자유롭게 하셔도 되죠. 받아야 될 것 못 받는 일 없도록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 5가지. 이 5가지를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는 비보장, 보장이 안 된다. 병원 입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 간병은 직접적인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명서 발급하는 거, 진단서 발급받는데 돈이 좀 들었다. 그런 거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방접종비, 건강한데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접종하는 것들, 그런 것들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의약 외품 구입비는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흉터치료 연고, 잇몸약 같은 것, 의사 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들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습제, 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도 보장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는 일반 건강검진비는 보장이 안 되는데 추가 검사하는 건 보장이 된다. 그 내용이에요.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그런 일반 건강검진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 비용 보장된다는 거예요. 또 위내시경 하다가 용종 발견돼서 제거한 비용, 그것들 보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쌍꺼풀 수술은 외모 개선 목적은 보장이 안 되는데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미용 쪽, 외모 개선 그런 쪽은 보장이 안 되고 아파서 치료를 받는 목적이라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외모 개선을 위한 유방 확대 축소술이나 쌍꺼풀 수술은 보장되지 않는 진료 항목이고, 근데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이나 안검하수, 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치과,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만 보장된다.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 한방치료, 직장항문 질환치료에 대해서는 급여만 보장하고 비급여는 보장 안 한다. 그 내용입니다. 실비가 가입된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1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한방치료 받을 때도 입원만 하면 다 보장이 되죠. 그런 막강한 혜택이 들어있고, 또 1세대 실비 치과치료 받을 때 상해 쪽이라면 또 다 보장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또 직장 항문 치료 같은 경우 1세대 실비에서는 보장이 아예 안 됐는데 2세대부터는 급여는 보장이 된다. 그렇지만 비급여는 다 보장이 안 된다. 그런 세대별 차이가 좀 있고요.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 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 MRI나 CT 등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이 된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임신, 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비보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므로 따라서 우연성이 결여된 사항들, 임신, 출산, 비만 관련해서는 실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특별히 임신, 출산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비만도 비만 자체로 사고나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4세대 실손부터는 불임, 인공수정에 급여 쪽 보장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세요. 비뇨기계 관련 질환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나 요실금은 1세대부터 계속 보장이 안 돼 왔어요. 이게 유병률이 높아서 이거를 실비에 넣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옛날부터 많았고요. 또 이게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 그 정도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 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보험금 청구 안 하셨으면 보험 가입 다 잘 되셨으면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청구하시면 되세요. 이미 기존 보험 해지했더라도 3년 지나지 않았으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